그러니까 이 원효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서 원효를 많이 공부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걸 넘어선 걸 이 원효 어떤 친구야? 이게 7세기에 넘어섰다고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공부하겠죠. 네. 이게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배타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은 이퀄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입니다가 돼요. 맞나요? 맞습니다. 남자는 여자입니다가 되고요. 여자는 남자입니다가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연결이 되고요.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효 내 이님 곱이 풀렸구나. 무해라. 예, 요 무해 한자가 요겁니다. 요건데 앞에 건 이상하게 막 틀리게 나오는데 왜 제가 님이라고 했을까요? 이놈. 놈이라고 해야 될 텐데 차마 놈이라고 못해서 이님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효 내 이님 곱이 풀렸구나. 무해로다. 한 번 더 시작. 원효 내 이님 곱이 풀렸구나. 무해로다. 여기 보면 이 말이 이걸 풀어서 쓴 겁니다만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원효 불기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이거 맞는 겁니다. 요 기자가 뭐냐면 곱비 기자입니다. 곱비 기자. 원효가 곱비 풀려가지고 별짓을 다 한 걸 기록해 놓은 부분 그 얘기입니다. 원효가 별 해괴망측한 짓들을 다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효가 곱비를 쪼인 게 아니라 곱비를 없애버려 가지고 곱비를 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했던 것을 그런 조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뭔가 곱비를 단단히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원효 스님이 일심이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여와 생멸이 같다고 봤다면 그냥 좀 거칠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지금 생멸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지금 생멸 세상에서 개차반 짓을 해도 진여라고 생각할까요? 진여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진여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개차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걸 좋게 표현하면 거리낄 것 없이 행동하는 걸 말해요.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행동을 당당히 하는 것. 그것을 무애라고 합니다. 애가 거리낄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 거칠 것이 없어. 바람도 막 피어불어요. 그래서 설총나불잖아요. 못된 놈 하다가. 술도 엄청 먹어요. 죄송합니다, 스님. 원효는 술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원효 불기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의 표를 가지고, 이 표가 저 표주박 바가지, 이게 악기입니다, 악기. 지금 요걸 보면요, 이 이야기 여기 이걸 읽어보면 뭘 상상하면 되느냐면 그 사당패들이 건립하면서 알아주시오 하고 춤추는 거 있죠. 이거 동영상 찍으니까 좀 민망한데 내가 막 춤추는 거. 아직 어쨌든 요즘도 왜 장날 가면은 이제 여장수하고 막 붙이고 해서 막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상상하면 돼요. 각설이. 그거 상상하면 됩니다. 무에 거칠 것 없는 표주박을 이걸 무의 표라고 썼어요. 예. 그래서 바가지를 두드려가면서 악기를 두드려가면서 무예가를 불렀다. 거칠 것 없이 그냥 막 불러 제껴서 노래 불러서 그리고 무예주를 마셨어. 한 잔 마셨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무예주를 마셨어. 요거는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예애까지 해버렸잖아. 거칠 것 없이 사랑해버렸잖아. 내가 이거 붙인 말이고요. 실제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궁중에 공주 꼬셔가지고 딱 해가지고 설총 났잖아요. 설총.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나쁘게 얘기하면 개판이야. 개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회, 나는 거리낌 없이 한다. 왜? 내 삶이 곧 진역이 때문에 이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삶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힘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가 다 먹고 살고 번듯한 옷 입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원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고 스님들 보니까 좋은 옷 입었지만 다 벗어제키고 그 거렁뱅이 옷 입고 가서 굉장히 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삶이 나쁜 삶이 아니야. 여러분의 삶이 저 고상한 왕족이나 누구나 다를 바 없어요. 그걸 깨달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녀를 뭐 표현이 제가 거칠게 개차반 같지요 하고 말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자기 손수 생멸문의 삶이 그게 거칠어 보여도 거기에 충실하는 것도 진짜 불교의 깨달음이다. 이걸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원효의 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쑤 좋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쑤 좋다 하니까 얘도 춤추잖아요. 예. 제가 이런 거 만들으라고 머리 꽤 썼습니다. 원흉무회, 이걸 원흉무회라고, 원효의 원흉무회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둥글게 융합하고, 이거 또 틀린데, 이렇게 요 비슷하게도 씁니다만은, 그냥 이거 원흉무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씁니다만은, 예. 원흉무회. 한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예. 원흉, 모든 개체를 둥글게 품는다. 무에 무엇 하나 거칠 것 없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살아가세요. 나도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살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라지세요? 못 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제 서양 공부를 했던 걸 도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갈까요? 거칠 것 없이 왜 못 살아가죠? 문화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딩동댕이죠. 문화가 우리를 감시하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럴까 봐서 그 문화가 거기는 너희들은 부모를 잘 모시고 뭘 다 하라는데 아이고 저건 아렘서라 안 하더라 뭐 이렇게 할까 봐서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해하지 못한 거죠. 다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료는 뭐예요? 주체가 제가 강의한 내용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주체가 세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뚫기 위해서 무진장 애쓴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원료를 존경합니다. 네. 다른 스님들보다 제가 원료를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세계 안에 갇혀 있음, 원효 스님이 그때 세계 안에 갇혔다 뭐 했다는 인식을 안 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봤을 적에 세계 안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고 뚫고 가려고 했던 게 그게 무해라고 하는 거죠. 존재도 무해. 그냥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서 뭘 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식 저거 제대로 맞는 거야. 아이고 그걸 따져서 뭘 하게 이러는 거예요. 논장 이것저것 싸우는 것도 아이고 그러지 말어. 주객 이것도 아이고 뭘 따져 이러는 겁니다. 이게 다 거칠 것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지. 예,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알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를 완전히 인식할 수 있을까? 이제 강의가 이제 종합하는 쪽으로 가갑니다. 세계가 우리를 구속하는 한, 문화가 우리를 구속하는 한, 주체는 완전하게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결론에 가까운 거죠. 우리 공부한 바에 따르면. 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세계를 해체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그러면 세계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도 조금은 벗어나서 그 뚫고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만 같단 말이죠. 그래도 또 갇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시 해체하고 인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좀 더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주체와 세계에 대한 결론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흉무해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원효가 완전 무해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원효라고 해서 어떻게 완전 무해자입니까? 원효는요 무해의 춤을 추고 무해의 악기를 두드리고 무해 줄을 마시고 무해 노래를 부르고 막 그 저작거리에서 어울리다가도요 그 다음에 딱 정색해서 절 가운데로 가서 또 깊이 그 공부하는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해를 무해로 살기는 어렵죠. 그러나 무해자는 무해하기에 무해자가 아니라 무해의 길을 부단히 실천하기에 무해자죠.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무해해. 그거는 그야말로 다시 거친 표현입니다.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단히 나를 가두고 있는 이것을 뚫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자꾸 뚫고 가는 길을 부단히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무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요. 무해와 주체의 인식 세계는 가능성으로서의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어느 하나에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부단히 걸어가는 그런 길이겠죠. 사실 원효의 사상이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불교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려 시대에 와서 많이 좀 죽어버렸다고 할까요? 좀 논의를 깊이 안 한 것 같아요. 고려 시대에 오면 딴 쪽으로 갑니다. 이 논쟁들이. 그래서 원효의 이 일심이나 이런 무해 사상이 고려 시대에도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더 발전되었으면 좀 더 우리나라가 닫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보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초기의 불교는 연기다. 주체와 세계의 생멸 원리를 말한다. 2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만 해주십시오. 불교 사상, 공사상은 주체와 세계의 성립 불가를 말한다. 성립할 수 없다 그러죠. 온개공. 예. 근데 원효의 일심은 주체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예요. 이거는. 진염은 생명론을 갖다 버리니까 생멸론의 입장에서 주체와 세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불교라도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원효의 일심 무해 사상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흉무해는 이것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똑같이 원효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원흉무해는 일심에서도 하나 더 나가서 여러 존립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원흉이 뭡니까? 나 혼자만 있을 때 원흉이 가능할까요? 이미 나 혼자뿐이에요. 원흉이 가능합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 나 혼자만 있으면 원흉이라는 말이 성립이 불가능해요. 원흉은 뭐죠?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어야 함께 어우러진다는 말이니까 아니 나 혼자만 있는데 뭘 어우러져. 그냥 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원흉이라고 하는 이 말, 원흉무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의 다른 존재들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다의 존립이 항상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원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불교가 공사상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원효의 입장에서는 주체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조 사상이 그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면 유교는 주체의 확실성으로 세계의 확실성을 인식합니다. 유교는 분리를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주체가 확실히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모임과 관련시켜 보겠습니다. 유교적 사고에서는 우리가 식민사관을 청산할 수 있다가 됩니다. 확실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분리적 시각에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주체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해요. 확실하게 존재 안 해요. 주체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적 용어로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로 존재한다고요? 가합으로 존재한다. 가짜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내가 된 것, 오온이 합쳐져서 내가 가짜로 임시방편으로 돼 있는 존재지 진짜 나는 아니다. 그러나 가합으로서의 임시방편의 가능성으로서 내가 있고 세계도 그런 가능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는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좀 강하게 식민사관을 청산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마 이쪽 편 들걸요. 확실하게 그래서 자릅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야 정말 자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육아에서는 주체와 세계를 근데 육아도 변별하잖아요. 그런데 육아에서는 세계에 대한 주체의 군자 인식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자 나눠져 있어요. 주체하고 세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세계가 중요할까요? 주체가 중요할까요? 유교에서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식민 역사를 청산할 우리가 있고 저기 청산할 대상이 있어요. 그럼 누가 중요할까요? 유교에서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부수적인 게 돼요. 그래서 유교적 사상에서 식민 청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죠?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수신, 제가, 지공, 평천. 수신부터 너부터 닦아라 이놈아. 그거부터 들어가는 거야. 항상 너부터 닦아, 너부터 잘 다듬어. 세계를 따지지 말고. 그러면 유교적 관점에서 식민 청산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민 청산해야 될 게 저기 있어. 맞아, 있어요. 그것이 다 저렇게 따지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봐, 너를.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따질 만한 단계에 와 있다면 그때 따져. 그러는 거예요. 유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체의 군자의식, 주체가 추구하는 길은 군자니까 군자인식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게 한국 불교라고 제가 한국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해버리면 이게 여러 개를 써야 돼서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공사상쯤은 주체 인식 못해요. 아무것도 공사성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놀랍게도 원료를 토대로 해보면 주체와 인식의 없음을 강조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주체와 인식의 얽힘이라는 걸 뭐예요? 진여가 생멸과 같다. 원흉, 무해로 뒤엉킨다. 이렇게 다 얽힘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용어를 쓴 겁니다. 이건 제가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주체와 인식의 없음을 말하는 불교라기보다는 공사상은 없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한국 불교의 특징은 없음보다는 도리어 얽힘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 얽힘 속에서 식민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불교적 고민이죠. 유교적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나를 잘 닦으면 저거 다 때려잡아서 고칠 수 있어. 이게 유교적 시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교도 수신 그건 하죠. 당연히 하죠. 불교도 수신을 하지만 그러나 불교의 기본 틀은
수신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뭐 모든 것이 그 종교에 있어서는 자기를 닦는 일을 합니다. 기독교는 없는 줄 아세요? 기독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기 자로 공자의 제자하고 얘기하면서 제사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모르는데 네? 귀신은 없지 않아. 사람도 모르는데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무슨 귀신을 말하느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묻습니다. 감문사 감히 묻습니다. 죽음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나요? 삶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을 말하냐 이랬잖아요. 공자는 철저하게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로 안 가죠. 이렇게 강의하면 이제 어떤 분이 공자도 저 내세 얘기 하긴 했는데요. 당연히 있죠. 내세 얘기 있죠. 왜냐하면 공자도 도를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초점을 안 뒀죠. 현실 문제에 초점을 뒀죠. 모든 건 다 포함됐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바람직한 세계를 인식하려면 더 좁게 얘기해서 바람직하게 식민청산을 하려면 식민청산 대상이 세계니까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주체가 내가 먼저 바르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바르게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체가 바르게 되는 일은 뭐죠? 내가 바르게 되려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이제까지 공부한 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문화에 갇혀 있잖아요. 문화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주체가 바르게 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모르면 나를 둘러싼 세계를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 연구 쪽으로 이야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건 제 연구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분들이 다 해놓은 걸 저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정리했을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유교에서도 수시, 불교에서도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법인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해요. 일체계고 모든 게 고통이라는 이게 모든 게 재행 모든 우리의 그 행함 이 무상 아무것도 없어요. 무아예요. 열반 공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두 인식이 공통적 물음이 있어요. 누구의 고인가요? 누구의 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강의와 관련해 보면 주체의 고예요, 세계의 고예요. 물론 뭐 넓게 보면 모든 고지만 결국은 주체의 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상이 뭐예요? 주체 네가 무상해 이 얘기거든요. 너가 없어 무아해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물음이에요. 주체에 대한 물음. 우리가 주체가 식민 역사라는 대상을 바람직하게 청산할 만큼 주체와 세계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묻는 거예요. 둘 다. 그걸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보다 먼저 있는 한국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국 문화 재미있는 얘기 조금은 지금 딱딱했죠. 이제부터는 매우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